잘생겼네. 예? 농담. 영지 나야.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2002년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이라는 희대의 형사 캐릭터를 만들고 형이 돈이 없다 그래서 패고 말 안 듣는다 그래서 패고 어떤 새끼는 얼굴이 기분 나빠 그래서 패고 2003년 실미도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비겁한 변명입니다. 날 쏘고 가라.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끈 강우석 감독. 그가 2010년 동명의 명작 웹툰을 영화화한 작품 이끼입니다. 처음엔 기획과 제작에만 참여하려 했던 강우석 감독은 원작 웹툰을 보고 완전 반해버려서 이 영화는 꼭 본인이 연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약 15억이었던 예상 제작비가 55억 원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원작에 나왔던 마을을 아예 통째로 만드는 데만 15억이 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감독은 웹툰의 방대한 분량을 한 편의 영화에 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다고 합니다. 2시간 43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임에도 다 담을 순 없어서 할 수 있으면 2부작으로 나누어 개봉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하죠. 원작자인 윤태호 작가의 다른 작품 파인이 최근 드라마로 제작된 것처럼 지금 바닷속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드라마로 나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호러와 미스터리 스릴러, 서스펜스가 넘치는 영화 이끼.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말해! 네 감당이나 할 수 있겠나? 1978년 삼덕기도원. 항상 경계하세요. 저 형사야, 잘 봤지? 악마는 절마 들어온 이후부터 다 말랐다 아이가. 기도원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신도들을 이끄는 류목형이 눈에 가시입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믿으세요, 당신의 선함을. 원작 웹툰에서는 기도원장이 여성이었는데 영화에서는 남자로 바꾸고 이철민을 캐스팅했습니다. 감독의 작품인 투캅스2에도 출연했고 이후 전설의 주먹에도 출연하죠. 삼덕기도원은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어느 교회의 수련회장에서 촬영했습니다. 영화 내용이 좀 세다 보니 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보여질 것 같아서 로케이션이 걱정됐지만 원작 웹툰의 내용을 알게 된 담당자가 흔쾌히 허락해줬다고 하네요. 삼거리 약국내 땅 내놨다고 사람을 좀 소개시켜 달라 하던데.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잡아 가둘 수 있던 시절, 천용덕 형사는 기도원장에게 땅 투기를 대가로 의뢰를 받아 류목형을 체포합니다. 그 돈으로 땅을 사달라고 했어. 집을 짓고 살만한 곳으로. 류목형의 생각과는 다른 성도들의 서명. 월남 갔다 왔다 하던데 거기서 사람 지기가 번 돈이 좀 있다 하대. 월남서 생긴 죄를 씻고 싶다 하더라. 원작에는 류목형이 과거 월남전에 참전했을 당시 만삭의 베트콩 여자를 쏴 죽이게 됐는데 죽는 순간 아이를 낳으며 살아라 라고 외치는 여자를 보고 충격을 받아 스스로 총을 쏴서 의가사 제대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절마들 유씨를 뭐 한다고 그리 따라다녔노? 와, 허준호 형님 겁내 멋있어. 추운 겨울이었는데 실제로 다 벗고 촬영했습니다. 고마 죄 지은 인간들 착하니 바라봐주는데 위로가 되는 기라. 세속에 찌든 기도 원장이 보기에도 찐이었던 류목형. 가벼운 도둑은 끝을 훔치지만 진짜 악마는 마음을 훔친다 아이가. 류목형이 갇혀있는 감옥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촬영했습니다. 감옥에서 칫솔을 갈아 만든 흉기는 클리셰이긴 한데 이 장면과 발바닥을 그어버리는 장면의 느낌이 너무 살벌해서 19세 판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천용덕의 사주를 받아 틈만 나면 류목형을 괴롭히는 죄수들. 글마 계속 선보고 있지요. 여러 영화에서 전라도 사투리를 기가 막히게 했던 정재영. 뭐더라 뭐 씨발? 아따 왜 그냐? 경상북도 진성군 천도면이라는 가상의 지명으로 인해 이번에는 경상도 사투리를 선보였습니다. 와 시키는 대로 안 하노? 이런 일 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만하시죠. 이분이 정재영에게 경상도 사투리를 알려준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표준어를 쓰네요. 그렇게 괴롭히던 죄수들 역시 이미 루목형에게 감화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훔쳤을꼬 인간들의 마음을. 폭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던 천영덕은 두려움이 당신을 구할 것이오. 진심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그에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네 복수하려고 하는 기제. 그 명단에 내도 들어가나? 이 장면은 대사 칠 때마다 테이크를 나누기엔 배우들의 연기 호흡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연결을 맞추기 어려워서 벽을 뚫어 카메라가 안 보이게 설치한 후 두 대를 동시에 돌려 한 테이크로 쭉 찍은 후 교차 편집했습니다. 부탁 하나만 합시다. 이 새끼가 형사를 뭘로 먹어 촉으로 내가 이 꼬부기가. 이렇게 소리를 쳐보긴 하지만 네가 영지가 결국 꼬봉짓 확실히 하는 용덕. 출애굽기 출애구이 이것이 강우석식 유머. 현장에서 감독이 갑자기 생각해낸 애드리브인데 이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정재영의 센스라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해달라며 대사에 추가했다고 합니다. 국기 맞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을지니라. 이야, 이 성경책 지기네. 어? 당연히 이래야지. 성경에서 전하는 진리를 깨달은 천용덕. 하성규와 함께 성폭행범들을 참교육해버립니다. 불화를 다 트잡기라. 바닥에 매트리스 깔아놓고 전부 다 직접 뛰었습니다. 이런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힌 김준배 형님. 저 개인적인 느낌은 이런 류의 배우 중에서 가장 무섭게 느껴지는 형님인데요. 이런 건 똥휴지예요. 똥휴지. 살고 싶나? 감독은 연기에 완전 몰입해 미친 듯이 날뛰는 김준배를 오히려 자제시키는 게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가해자의 참교육 현장을 바라보는 피해자 영지. 유선 누나는 진심으로 이 감정을 연기해보고 싶어서 감독에게 내가 직접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의견을 내봤지만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고맙소. 부탁 들어줘서. 이 장면이 허준호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루목형이 찐임을 깨달은 천용덕은 그를 본격적으로 감아보려 합니다. 이어서 나갑시다. 내하고 그런 놈들 데리고 하면 살아볼 생각 없는겨. 영화가 시작하고 16분이 지나서야 타이틀이 뜨고 현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천용덕과 루목형이 만들어낸 작은 마을.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태권도원 부지에 마을 하나를 통째로 만들었습니다. 윤태호 작가는 오래전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고가도로가 크게 놓여져 공간적으로 고립된 것 같은 마을을 우연히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과 숲이 우거진 그곳이 아름답기도 했지만 왠지 이방인이 들어가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웹툰을 그렸는데요. 작가의 상상 속에 있던 공간을 그대로 싹 다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가옥 13채와 실제로 농작물을 심어 만든 밭 4천여 평, 마을과 연결된 길 1.8km와 설치된 조명까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계산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편을 촬영한 후 과거의 장면을 찍기 위해 싹 다 뜯어 고쳐야 했고 과거신 촬영이 끝나고 이번엔 에필로그 장면을 찍기 위해 싹 다 허물고 2개월에 걸쳐 다시 새로운 마을을 만들어야 했다고 하네요. 참 흥행에 성공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마을의 정신적 지주였던 루목형이 사망했습니다. 눈깔 한번 디비봐라. 과연 천용덕 역할을 누가 어떻게 소화해낼지 궁금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원작의 노인 천용덕의 생김새만 따진다면 변희봉 선생님이나 최주봉 선생님이 딱이겠지만 과거와 현재의 인물을 다른 배우로 캐스팅하면 캐릭터가 살아온 삶의 갭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을 것 같아서 감독은 박해일이 가진 젊은 에너지에 뒤처지지 않는 에너지를 가진 배우가 분장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다 표현한다는 당시로서는 큰 모험을 걸었습니다. 페르소나 정재영이라면 이 모든 것을 소화해낼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고가의 가발로 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헤어스타일을 다 만들어보고 테스트하느라 버린 가발이 거의 중형차 한 대 가격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정한 가발도 1, 2회 촬영이 끝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어서 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했고요. 테스트할 때마다 분장을 해야 했던 정재영의 고충도 상당했을 텐데요. 모든 가발 테스트에 전부 다 직접 참여해서 도움을 주고 촬영 내내 새벽에 제일 먼저 출근해 매일 머리를 면도하고
주름을 그리고 가발을 붙이는데 3시간이 걸려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해국 씨, 옮기셨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류해국 역은 원작자가 처음 작품을 계획할 때부터 연애의 목적에 나온 박해일을 모티브로 그렸다고 하니 박해일 아니면 할 수 있는 배우가 없었죠. 직장도 이러시고 사모님과도 그렇게 되시고. 류해국과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지방으로 좌천된 검사 박민욱. 이곳은 사실 지방의 검찰청이 아니라 전남 여수에 있는 여수 남해수산연구소 건물입니다. 진심으로 나한테 한마디만 해달란 말이야.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 과거 어떤 사건에 휘말려 박민욱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넌 관상이 딱 가해자야. 조사할 필요도 없어. 알겠어? 협박과 회유를 하려 했던 정황을 녹음한 류해국. 진짜 가해자가 누군지 한번 다퉈봅시다. 원작에서는 류해국이 동네 슈퍼에서 사소한 시비에 휘말렸는데 상대방이 경찰과 잘 아는 사이여서 가해자가 되어버렸죠. 합의 따위 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해 결국 승소하여 본인을 회유하려 했던 검사를 지방으로 좌천시켜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도 회사에서 잘리고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엘리트 집안이었던 박민욱의 가정사와 아내와의 별거 이야기는 삭제됐습니다. 오래전 연을 끄는 아버지 류목형이 살았던 마을에 도착한 해국. 유 선생님 아들이라는 사람이 오네? 언제나 반가운 우리 혜진 형님. 내가 좋아하는 영화엔 항상 나오는 것 같네요. 아들이 왔다고. 이장이 거의 종처럼 부리는 김덕천은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로 귀신이 자꾸 보여서 정신과 약을 먹으며 버티는 캐릭터였는데 영화에서는 약에 대한 설정은 다 삭제하고 그냥 좀 모자란 사람으로 설정했습니다. 농사가 장난이요? 그래요. 맘만 먹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또 농사요. 천용덕을 두려워하며 눈치만 보는 캐릭터가 됐죠. 웹툰에서는 천용덕이 류해국을 부른 것으로 나오는데 아들이 있었어. 어떻게 알고 왔을까? 영화에서는 마을 사람 그 누구도 해국을 부른 것 같지 않습니다. 영화는 해국을 부른 사람을 처음엔 밝히지 않으면서 미스터리 스릴러의 성격으로 끌고 가며 원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과연 해국을 부른 건 누구일까요? 완장을 안 하고 찍는 바람에 이 한 컷을 위해 나중에 다시 세팅해서 재촬영해야 했다고 합니다. 조 감독이 그냥 CG로 그리면 안 되냐고 했다가 크게 혼났다고. 장 끝나면 바로 올라가야 되겠네. 그게 맞지. 여기서 뭐 할 게 있나? 왠지 불편하게 만드는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 사인이 뭡니까? 왜? 누가 죽이기라도 했단 말인가? 예? 이쯤 되니까 아버지의 사인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서 사인이 뭐예요? 지금 수사반장 찍나? 원작에서 이 대사는 덕천이 하는 말이었는데 덕천이 좀 더 모자란 사람이 되면서 하성규가 하게 됐습니다. 전방에 얘기해가 방 하나 빼락해라. 해국을 마을 전방으로 안내하는 덕천. 개새끼 한 마리가 늘어도 금세 티나는 법이요. 원작에서는 류해국이 개새끼라며 독백을 하는데 영화에서는 덕천에 이어지는 대사가 더 추가됐습니다. 아니 그 짝이 개새끼라는 건 아니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개본 지가 오래됐네.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혜진 형님의 애드리브가 아닐까 싶네요. 그게 또 어이가 없어서 박해일은 현우 터진 것 같고요. 동네 전방 여주인 영지의 뒤태 등장. 원작에선 해국이 영지에 대해 퇴폐미가 있다고 서술하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표정으로 잘생겼네. 농담. 이런 대사를 치는 건 좀 떡볶이집 사장님이 생각나는 건 나뿐인가? 아유 단단하네. 가까이서 보니까 더 잘생겼다. 원작의 신비로운 느낌이 좀 사라진 건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그날 밤 해국은 영지의 방에서 나오는 하성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전성만까지 누가 봐도 돌아가며 그런 걸 하는 이상한 상황이죠. 직접적으로 야한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느낌이 너무 세서 이 장면도 19세 판정을 받는데 공헌한 씬이라고 하네요. 원작에서는 영지와 마을 남자 여러 명이 한자리에서 한 번에 다 모여서 그런 걸 하는 듯한 연출이었는데 영화에서는 돌아가며 하는 듯한 뉘앙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와중에 딱 걸린 덕천이 개웃기네. 감독 특유의 서스펜스를 잠시 잊게 만드는 유머 컷이죠.
새끼 한 마리가 확 티가 나네, 티가 나. 모든 스태프들이 다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감독이 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달라고 주문할 수도 없어서 멀리 숨어서 여성 스텝에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네요. 철물점에서 공구를 사도 PC방에서 정보를 검색해도 전부 다 이장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을의 왕이 따로 없네요. 그 뒷정리하느라 고생 많이 했다는 뜻으로 차린 이별상이다. 근데요, 이별 안 하는데요? 저 서울 안 갑니다. 아버지의 땅과 재산에 대해 의문이 생긴 해국은 이곳에 머물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살기가 맴돕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미스터리 추적극이 시작될 텐데요. 앞으로 펼쳐질 장면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이어지는 2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